자, 다음은 멀티레벨 신테시스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수식을 디지털 회로로 바꿀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변수가 7개인 어떤 불리한 이퀘이션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드웨어로 바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하드웨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CPLD죠. Complex Programmable Logic Device. 그 중에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PAL 형태로 되어 있는 임플리멘테이션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와 같이 변수가 7개라 하더라도 쉽게 파일 블락 하나로서 구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입력의 개수가 많기 때문이죠. 그 중에 많은 입력 중에서 7개를 이와 같이 사용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수식대로 민텀들을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형태대로 프로그램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함수 f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쉽게 입력의 수가 많은 회로를 구현할 수가 있겠지만은 3장에서 배운 FPGA를 살펴봅시다. 이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팬인의 개수, 즉 입력의 개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력의 개수 앞에 예제에서 2개, 3개 경우를 살펴봤는데, 지금 보면은 요 2개의 텀을 봤을 때 입력이 4개로 늘어났고,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OR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때 입력의 개수가 4개입니다. 이 경우에 팬인의 개수가 모자라서 FPGA로 구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이 수식을 좀 더 바꿔서 팬인의 수가 제한된 수 이하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수학적으로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특히 인수분해나 아니면은 함수 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팩토링, 펑셔널 디컴포지션 두 가지 기법을 흔히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 팩토링하고 펑셔널 디컴포지션 기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간단한 몇 가지 예제만 보고 본 과정에서는 자세히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방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디지털 회로를 설계할 때 사용되는 CAD 소프트웨어에 아주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원리만을 살펴보고 넘어갈 겁니다. 자, 앞에서 본 예제를 다시 한번 여기 표시해 놨고요. 이때 FPGA에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FPGA의 입력이 팬인이 2개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수분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x1, x6로 인수분해를 하고 x2, x7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이와 같이 함수가 표시되고요. 이때 공통항이 있어서 묶어내면 이와 같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AND나 OR 모두 다 입력이 2개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팬인이 2개인 FPGA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실제로 구현을 해보죠. 입력 변수가 7개인데 여기 x1, x6, x2, x7, x4, x5, x3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출력은 여기 F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함수를 한번 FPGA에다 매핑을 시켜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x1하고 x6 바를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x2하고 x7의 AND 형태를 만든 다음에 이를 OR시킨 값을 여기에 이렇게 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4하고 x5의 AND가 출력되고요. 그것이 다시 x3하고 OR가 된 결과가 여기 2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다시 AND 시켜주게 되면은 결과가 F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FPGA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은 인수분해 방법입니다. 그래서 팬인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다단 로직으로 우리가 함수를 바꿔주고 그것을 적당한 임플리멘테이션 기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은 sum of product 또는 product of sums 형태의 2단 회로에 대해서만 최적화를 했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팩토링하고 뒤에서 배울 functional decomposition 방법을 사용하여 다단으로 회로가 최적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전부 몇 단이 됩니까? 여기서 한 단이 들어갔고 여기가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그래서 총 3단 회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세 번째 단, 이렇게 해서 3단 회로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앞에 sum of products 또는 product of sums의 2단 형태의 회로에 대해서도 아웃풋이 여러 개인 경우를 살펴봤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다단 회로일 경우에 아웃풋이 여러 개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풋은 x1, x2, x3, x4 4개인 경우고 출력이 f1하고 f2 두 개가 있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먼저 f1에 대한 정의가 여기 나와 있죠. x1하고 x2 중에 하나가 1이고 x3하고 x4가 모두 다 1일 때 F1은 1이 된다고 했고요. 또한 F1은 X1, X2가 모두 0이고 X3나 X4가 1일 때 1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수식으로 표현하면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죠. F2의 경우 살펴보시죠. F2의 경우에는 X1하고 X2가 0이거나 X3, X4가 모두 다 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F1이 1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0인 경우를 설명한 거니까 F2 바를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F2를 표현하는 것보다 F2 바를 표현하는 것이 더 쉽죠. 이 경우에는 이 두 식을 공통적으로 항을 묶어서 최적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서 X3, 5와 X4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와 같이 찾아낼 수가 있고요. 이때 드몰간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보니까 다시 X1 플러스 X2도 공통항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F1에서는 이것이 바 형태로 사용되고 여기서는 바가 안 붙은 형태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두 개의 항이 F1하고 F2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사용이 됐는데 이를 하드웨어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즉 x1, x2의 오화하고 x3, x4의 오화가 각각 f1하고 f2에 공통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회로가 좀 더 최적화될 수 있죠. 결국 멀티 아웃풋인 경우에도 팩터링 기법을 사용을 해서 다단 함수를 최적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펑셔널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단 함수를 최적화할 수 있는 기법, 인수분해하고 두 번째로 펑셔널 디컴포지션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죠. 어떤 함수 f가 이와 같이 표현됐을 때 각각 인수분해로 표현하면은 x3, x4로 묶어낸 것이죠. 그럼 이와 같은 함수가 되고요. 이때 이 앞부분을 부함수로 표시하면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부함수를 다시 한번 바 형태로 표현해 봤더니 이와 같이 되고요.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함수 전체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g가 바가 안 붙은 형태와 바가 붙은 형태로 각각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함수를 부함수 형태로 표현해서 이렇게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죠. 이때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함수 g를 한번 만들어 놓고 한 번은 그대로 또 한 번은 바를 붙여서 사용을 하면은 훨씬 회로가 간단해질 수가 있겠죠. 그것을 간략하게 표시한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즉 g 함수를 먼저 만들어내고 그것을 다른 변수들과 합쳐서 최종적인 함수 f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h 블락 내부에서는 g를 한 번은 그대로 쓰고 또 한 번은 not 시켜가지고 인버팅 시켜서 사용하게 되겠죠. 그런 구조를 내부까지 다시 한번 훤히 들여다보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g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것이 한 번은 그대로 또 한 번은 인버팅 된 형태로 사용돼서 함수 f가 훨씬 더 작은 비용의 하드웨어로 구현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분해는 이와 같이 회로 자체를 값싸게 구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함수 분해 방법은 다단 회로를 최적화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기법이긴 하지만은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하고 그 기법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고 펑셔널 디컴포지션을 소개하는 수준으로 마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기법이나 다양한 기법을 배우시기 위해서는 대학원 과정에서 해당 과목을 수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예제를 들어서 함수 분해에 대해서 개념만을 설명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일단 입력이 5개인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카노맵을 그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고요. 이때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동일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두 번째 줄, 네 번째 줄 패턴이 동일하고 첫 번째 줄, 세 번째 줄 패턴이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번째 하고 네 번째 행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죠. 이때 자세히 보면은 두 번째하고 네 번째 행이 동일한데, 이때 여기 나와 있는 x1, x2, x5가 모두 0일 때만 제외하고 총 나타낼 수 있는 가지수 8개 중에 7가지가 전부 1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결국 x1, x2, x5의 오화 회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하고 네 번째 행 자체는 이와 같이 x3와 x4의 익스클루시브 오화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첫 번째하고 세 번째 행을 봅시다. 이때 1이 나타나는 것은 x1, x2, x5가 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공교롭게도 두 번째, 네 번째 항에서 표현된 g함수의 인버팅된 형태가 첫 번째, 세 번째 행에서 나타난 함수로 표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g를 하나 만들면 두 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하고 세 번째 행에 대한 함수는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두 번째, 네 번째 행에 대한 함수의 인버팅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하드웨어가 최적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 다섯 변수로 되어 있는 함수 자체가 g하고 k의 함수로 표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k하고 g가 AND된 형태고요. 이건 k하고 g가 각각 낫을 취해서 AND된 형태로 오화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는 x1, x2, x5의 오화 함수가 되겠고요. k는 x3, x4의 익스클루시브 오화 함수가 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f 함수는 k 함수하고 g 함수로 분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분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체적인 회로를 보면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g 함수를 만들고 k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h 함수를 통해서 f 출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g하고 k가 각각 한 번은 그대로, 한 번은 인버팅된 형태로, 마찬가지로 한 번은 그대로, 한 번은 인버팅된 형태로 사용이 돼서 회로가 최적화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함수는 이와 같이 표현되는데, 여러분들 이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거는 이렇게 표현된 방법 자체가 최종적인 해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함수 분해를 통해서 최적화된 상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이것을 sum of product 형태로 표현했을 때는 함수 자체가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나타낸 것이, 이것이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최종적인 결과는 이와 같이 함수 분해가 된 상태가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연습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여러분들 선배들 많은 경우에 이 부분까지 써서 이게 마치 최종 결과인 양 이렇게 쓰는데, 이게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sum of product 형태로 표현해 본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CMOS 회로로 구현할 때 기본 게이트가 NAND나 노아로 된다는 점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 이와 같이 다단 회로일 경우에 CMOS 회로로 구현하면은 어떻게 더 최적화할 수 있는지 XOR 게이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는 수식을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sum of product 형태로 구현할 경우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x1하고 x2 바하고 AND 시키고 x1 바하고 x2를 AND 시켜서 두 개를 OR 시킨 것이 x1하고 x2의 익스클루시브 OR입니다. 이때 이것을 NAND 회로로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이와 같이 NAND 수식을 줄여서 위쪽 방향의 화살표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x1하고 x2의 NAND는 x1, x2의 위쪽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OR을 한번 윗방향 화살표만으로 다시 표현해 보니까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x2바하고 x1바가 각각 여기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NAND 게이트 두 개 입력을 묶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하드웨어로 표현하면 NAND 게이트가 5개 사용된 회로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최적일까요? 좀 더 회로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수식을 한번 다시 전개해 봤습니다. 여기 보는 바와 같이 x1하고 x2 바의 NAND 회로를 다시 써보면은 이와 같이 되고요. 이때 x2 바를 x1 바하고 x2 바의 OR 형태로 이렇게 풀어줄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수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x1하고 x2의 익스클루시브 OR 회로를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되죠. 그때 사용된 규칙은 여기 방금 유도한 요 수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x2 바 대신에 x1 바 x2의 OR, 마찬가지로 x1 바 대신에 x1 바 x2의 OR, x바의 OR 형태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때 요 부분 두 개가 동일하죠.
동일한 부분을 G로 치환하게 되면 최종적인 수식은 이와 같이 됩니다. 즉 G라는 함수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두 번 사용을 했죠. 결과적으로 나오는 회로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게이트 하나가 줄어든 형태로 됩니다. 즉 G 하나를 만들어서 두 번 사용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때 함수 분해가 응용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CMOS 회로의 기본 게이트인 NAND 게이트들을 사용해서 exclusive OR 함수를 구현할 때 함수 분해 방법을 사용했음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CMOS에선 NAND 게이트 기본 게이트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멀티 레벨로 된 다단 회로로 되어 있는 회로를 NAND 게이트로만 돼 있는 회로로 바꾸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법은 최적화 기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습 문제에서 최적화 기법들을 사용해서 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ND OR로 되어 있는 회로를 NAND로 만든 회로로 바꾸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해줘야 될 것이 인버터 쌍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쌍이 항상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 하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입력단에 버블을 하나 더 넣어줬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입력단에 버블을 하나 넣어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점들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낸드로 바뀌었죠. 이와 같이 낸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있는 버블, 각각 버블들만 남게 되는데 이 버블들이 낸드 게이트 입력 두 개가 묶인 일종의 낫 게이트가 되겠죠. 낸드 게이트로 만든 낫 게이트. 그러한 낫 게이트가 사용됐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좀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인데 여러분들 연습 문제에서 최적화된 형태로 바꾸는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CMOS에서는 노아를 중심으로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앞에 있는 회로를 노아만으로 회로로 바꾸기 위해서 버블을 붙여봤습니다. 드몰간의 법칙을 적용해서 요 게이트는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노아로 바뀌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아로 바뀌었네요. 남아있는 버블들이 노아 게이트 입력 두 개를 묶어서 만든 낫 게이트를 사용을 해서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리한 이케이션을 주면 그것을 하드웨어로 바꾸는 합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때때로는 이미 합성돼 또는 하드웨어로 설계된 어떤 회로를 보고 거기서부터 불리한 이케이션을 뽑아내는,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해석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단 회로를 해석하는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림에서 주어진 바와 같이 입력이 6개이고 출력이 하나인 회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부 AND하고 OR을 사용해서 만들었죠. 이런 회로를 해석한다는 것은 이 최종적인 출력 F에 대한 불리한 이케이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절차는 각 게이트의 출력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어떤 변수를 붙여주고 그 변수에 대한 수식을 찾아낸 후에 최종적인 F의 수식을 만들어낸 후 이 F에 대한 수식을 입력에 대한 수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설명이 좀 복잡하긴 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먼저 P1하고 P2에 대해서 풀었을 수가 있겠죠. 다음에 P3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P3는 X1하고 P1하고의 OR죠. 근데 P1은 다시 X2하고 X3의 AND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풀었을 수 있습니다. P4를 볼까요? P4는 X4하고 P2의 AND입니다. 근데 P2 여기 이와 같이 X5하고 X6의 OR이기 때문에 그대로 치환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P5는 P4하고 X4의 OR인데 이때 마찬가지로 P4를 치환하면 이와 같이 수식이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F인데요. F는 P3하고 P5의 AND입니다. 그래서 P3 여기 나와 있고 P5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치환을 하면은 수식이 이와 같이 되고요. 이들을 한번 전개해 보면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력 F를 입력 변수들로 표현된 어떤 sum of product 형태의 수식으로 만들어내면은 이 다단 회로의 해석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봤던 회로를 한번 다시 해석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방금 설명했던 해석 방법하고 좀 달리 먼저 각 노드에 대한 수식을 바로 전단의 변수로서 표현을 한 다음에 거꾸로 F로부터 순차적으로 이전 값을 치환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P1부터 P4까지 표시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P5, P6, 7, 8, 9, 10 이와 같이 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모든 게이트들의 출력에 대한 수식을 여기 10개 표시하고 있고요. 최종적인 출력 F에 대한 수식을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P9하고 P10의 오화로 표현이 되고요. P9하고 P10은 어딨죠? P9, P10은 각각 P1하고 P6의 AND, P7, P8의 AND로 표현이 되고요. P1, P6, P7, P8 마저도 각각 P1하고 P6의 NOT 형태라든지 X1, X2, X3의 오화 형태라든지 이런 식으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치환할 수 있고요. 이때 아직 남아있는 게이트 출력 수식이죠. 이 4개의 변수에 대해서 역시 반복적으로 치환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를 전개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출력, 즉 F에 대한 수식을 입력 변수들에 대한 수식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다단 회로의 해석을 우리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NAND하고 노화로 되어 있는 어떤 CMOS 다단 회로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회로는 전부 NAND만 사용된 어떤 회로죠.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해서 이와 같이 중간에 있는 NAND 게이트 2개를 바꿔줬고, 이때 버블 페어가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고 남아있는 버블들은 NOT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최종적인 회로는 이와 같이 AND하고 OR로 되어 있는 회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중심으로 우리가 수식을 뽑아낼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다단 회로의 해석 방법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회로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이와 같은 수식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원래 이 그림에서 직접 수식을 유도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간 노드인 P1, P2, P3 각 게이트의 출력에 대한 수식을 이와 같이 표시하고요. F에 대한 수식을 이와 같이 표현한 다음에 이를 반복 치환을 통해서 차례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이때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은 드모르간의 법칙이 있죠.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을 적절히 적용하면서 차례대로 풀어나가면 최종적으로 입력 변수로만 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들을 이와 같이 전개해 나가면 최종적인 sum of product 형태의 수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NAND하고 노화로 되어 있는 회로에 대한 해석 방법 2가지를 배웠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 즉 직접 수식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을 추천을 합니다.